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확진자가 갑자기 늘며 지역사회 긴장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허지영 기자와 나눠봅니다. 지금 어제 오늘 발생한 확진자가 무려 18명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7명이 지금 대학교 운동선수들로 나오는데 지금 이들끼리 집단 감염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국제대 소속 레슬링 선수 7명이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제주도 보건당국은 최초 확진자와 접촉해서 6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훈련을 하는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렵고 또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염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선수들 합숙을 했는데 네. 일정 기간 함께 머무르고 또 식사하다 보면 이 침이나 비말 같은 침 등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다행히 함께 합숙 훈련을 한 나머지 선수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처음 확진된 이 레슬링 선수를 포함해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생한 확진자들을 보면 1명을 제외하고는 우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라서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됐는데요. 네. 어제 발생한 확진자 8명 중에 절반이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에 다녀온 한 달 살이 관광객이나 경남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지역에 다녀온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이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지난주 기준으로 31.5%로 전주 대비해서 6%포인트 이상 뛰었는데요. 물론 2주 발생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는 그제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를 모두 확인했다면서도 이 같은 전국적인 추세가 제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반 병의원의 의료진이 진단검사를 안내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확진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주도가 의사 등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 중에 만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의사의 권고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된 경우가 720번 확진자가 2번째인데요. 물론 아직 많지는 않지만 더 많은 의심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오늘 발생한 확진자만 지금 10명인데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건 최근엔 드물었던 일 같아요. 네,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게 올해 1월 들어서 처음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래프로 먼저 이 양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으면 1명, 많아도 5명, 7명 안팎을 기록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 들어서 8명, 또 오늘은 10명으로 훌쩍 뛴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도민분들 생활권에 있는 제주 시내 식당이나 학원, 또 학교 등이 동선에 포함되면서 정말 코로나가 코앞까지 왔구나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동선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제주 시내 식당도 있고 콜라텍 등도 있었어요. 네,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시내 콜라텍, 또 식당 같은 동선들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죠. 네. 이 동선을 한번 보시면요. 제주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2일 자정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음식점 배두리 광장에 다녀간 분들의 진단검사를 부탁했고요. 네. 또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제주시 삼도동의 전원콜라텍에 방문한 분들도 검사를 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콜라텍은 신체 접촉이 있는 데다 환기를 또 자주 시킬 수 없는 공간이고 CCTV로 내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제주도가 동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봄철 관광객들이 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관광객들로 인한 전파가 우려가 됐었는데 근데 예상외로 지금 발생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관광객들이 아니라 제주도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관광객분들이 더 많이 확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왔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확진자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도민들의 감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또 도민분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관광객들은 보통 관광 일정을 짠 뒤에 움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지에는 자주 갔을 수 있지만 이동 동선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도민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던 중에 확진이 되다 보니 이 지역사회로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2월 한 차례 확인된 뒤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백신 접종일 것 같은데 현재 도내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소식은 며칠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전국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 수급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이 제주시 백신 접종센터인 한라체육관에선 1차 접종을 7일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서귀포시 백신 접종센터인 서귀포 의료원은 오늘로 1차 접종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의 2차 접종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을 닫을 예정인데 이 종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합쳐서 한 4만 8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지금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60%가량이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제주도는 오늘 21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에 주력하라는 질병청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1차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건 화이자 백신 관련된 내용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먼저 접종을 한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달 30일까지 확보된 물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계획한 접종 대상자가 3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네. 이 중 80%에 가까운 2만 3천여 분이 접종에 동의했고요. 현재 90% 정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 전에 추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제주 도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에 이제 두 분이 숨졌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최종 판단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백신 접종 그리고 이분들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현재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화이자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건데요. 앞서 79살 할아버지와 90살 할머니가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에 숨졌잖아요. 이 제주도는 유가족들이 질병관리청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면서도 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보상도 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허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